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앞서 보신 주택임차인이 2023년 4월 1일부터 가지는 권리의 내용을 가지고 기존 배당 순위와 변경되는 배당 순위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원칙적 배당 순위를 보시면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겠죠. 이렇게 지급된 잔금으로 이제는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절차에 돌입합니다. 매수인이 납부한 대금은 우선 비용 공제를 합니다. 경매 집행 비용을 공제해야 되겠죠. 흔히 있지 않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그 물건의 보존, 즉 현상 유지를 위해서 지출된 필요비라든지 또는 그 부동산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 지출한 유익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선공제합니다. 실제 배당 절차에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공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비용 변제를 한 이후에 남은 금액으로 이제는 배당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순위를 형식상 1순위를 했지만 결국 이 순위는 무순위, 즉 0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배당 순위를 보시면 그 첫 번째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이른바 최우선 변제금을 말합니다. 물론 배당 요구 신청을 한 임차인에 한정되는 것이죠. 같은 순위인 근로기준법에 기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입니다. 최종 3개월분에 받지 못한 임금, 그리고 직전 3년간에 받지 못한 퇴직금을 합해서 최우선 변제합니다. 편의상 6개월치의 급여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3년 이상의 퇴직금이 남아있다면 6개월치의 급여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같은 순위인 흔히 있지 않지만 재해 보상금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동순위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권리를 최우선 변제해주고 생계와 관련된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한 배당을 최우선 변제로서 인정해주고 그 다음 순위가 이제 당해세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선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담보물건인 전세권, 저당권,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또는 배당 요구 신청을 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세 이외에 조세 채권이 있다면 이 순위보다 늦게, 즉 발생된 시점보다 늦게 발생된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세금이라고 해서 당해세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적 순서가 이러한 권리보다 늦게 발생했더라도 그 시간적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이 당해세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것이 담보물권자든 또는 임차인이든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을 상속세, 증여세 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는 이런 관계로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해세를 변제 이후에 담보물권자, 배당 요구 신청을 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그리고 당해세 이외에 조세채권, 이 조세채권은 주로 보면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가세 등을 말한 것이죠.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등기부상에 압류된 날이 아니고 법정기일 또는 과세기일을 가지고 그 순위를 지정합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자들과 같이 경합하는 관계죠. 먼저 발생한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당해세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시간적 순서 상관없어. 나는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발생된 세금이니까 나는 먼저 가져갈 거야. 이런 국세 우선주의를 택하는 것이죠. 그것도 당해세에 대해서는 시간적 순서에 관계없이요. 그 이후에 남은 게 있다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임금 채권을 변제합니다. 그리고 법정 기일이 늦은 이자들보다 늦은 조세 채권을 받습니다. 체납 처분비라든지 가산금, 즉 본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이죠. 그 다음 순위가 국민연금, 연금보험,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등이고, 그 이후에 받는 순위가 균등 변제 안분, 즉 동순위 관계에 있는 일반 채권자의 지위 같은 것이죠. 여기에는 과태료, 그리고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자주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료입니다. 대부료, 그리고 변상금 등 채권, 이런 채권을 동순위 관계에 두고 있습니다. 균등 변제 안분 절차에 의하죠. 근데 이제는 이 당해세를 2023년 4월 1일부터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또는 전세권 준용됩니다. 이자들이 이 집에 있다면 주택에 한정되는 것이죠. 이 임차인들이 체결날 당시에 없었던 당해세라면, 즉 내가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순위는 이제 확정되는 것이죠. 가령 오늘 날짜인 2023년 2월 15일 날 이렇게 내가 대항해권을 취득했다면 그 다음날 영시인 2월 16일 날 내 순위가 지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된 내 순위가 첫 번째 나와 있다면 이 당해세 이후에 주인이 바뀝니다. 가령 A에서 B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죠. 그 사유는 매매를 했답니다. 또는 증여를 했답니다. 또는 사망해서 상속이 되었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당해세라고 일컫는데, 이런 당해세는 이제는 임차인의 지위를 해하지 않겠답니다. 주택에 한정됩니다. 내 지위 1순위를 그대로 유지해 주겠답니다. 다만 이 당해세를 받을 한도액 내겠죠. 임차인만 있다면 이제는 보다 뒤처지는 당해세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임차인을 위해서 당해세는 양보를 하지만 그 권리를 가치는 담보물권자, 즉 임차인보다 앞서는 관계에 있던 이 담보물권자의 지위도 보전해 주겠답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은요, 4월 1일 이후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임대인의 국세 등, 즉 조세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 권리 순위를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확정 짓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당해세든 조세가 임차인의 임차권보다 앞서 있는 상태라면, 즉 먼저 발생이 되어 있다면 그 권리를 해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보다 늦게 발생된 이런 당해세가 있다면 이제는 이 당해세가 받을 금액을 임차인에게 양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리에 있던 다른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겠다는 소리죠. 결국 정리하자면 이 당해세가 있다 하더라도 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해서 임차인이 있는 상태라면 이 당해세가 국세 우선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선 변제 대상이지만 이 권리자들에게 양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 그중 주택 임차인이 없는 부동산이라면 당해세는 항상 우선한 지위에 있다는 거 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당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당 절차 편에서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